유하. 안녕하세요. 무브스 뉴스 진행을 맡은 KD입니다. 네, 젊은 피를 맡고 있는 MZ입니다. MZ님, 2화에서 못 볼 줄 알았는데 감격스럽게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감격스러운 거 맞죠? 저도 파일럿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히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뉴스룸의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박준호 국장님께 그랜절 야무지게 한번 드립니다. 그랜저리 뭐야 근데? 제발 좀 트렌드에 대해서 자동차야? 물구나무 서는 거 하나 있어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좀 이런 것 좀 보시고 제페토 이런 거 아세요? 메타버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신조어 같이 말하네요. 이따 퇴근하면서 메타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요. 바로 그러면은 타임어택 백초 뉴스. 오늘 좀 준비를 잘 해오셨다고 하니까 벌칙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요? 벌칙이요? 간단한 걸로. 꼰대니까 또 여기서 일 주면 안 돼요. 야근이 벌칙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야근을 생활화해야죠. 또 본캐를 그대로 갖고 오시는 또 이거 어떠세요? 현대모비스 본사 1층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미션. 출근길에 1층 로비에서 야. 제가 직접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성공하면 반대로 가시죠. 뉴스 분량이 얼마나 있었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콜! 오케이 딜. 타임어택 스타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다른 4개의 계열사와 함께 아리백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아리백이란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 현대모비스는 기존보다 10년 빠른 204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중장기 친환경 경영 전략과 ESG 경영 추진 내용을 수록한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뇌파 기반 사고 저감 신기술인 엠브레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경기도 공공버스에 적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어셋 형태의 뇌파 측정 센서를 착용하면 운전자의 컨디션이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사고 저감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가 발표한 세계 상위 100대 자동차 부품 업체 순위가 발표됐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100대 부품사 중 5년 연속 7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탑5를 목표로 미래 신기술 개발, 글로벌 부품사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메타버스와 랜선 여행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MZ세대 신입사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입문교육 프로그램에 메타버스 체험과 비대면 랜선 여행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융합한 디지털 콘텐츠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서로의 고마움을 표현한 땡스 카드를 주고받는 플러스 알파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땡스 카드를 주고받으면 쿠키를 획득할 수 있고 쿠키는 마일리지로 전환해 임직원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임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 및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신속 정확한 AS 여기까지!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셨네요. 하나도 안 아쉬워 보여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박또박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신속 정확한 AS 부품 공급에 힘써온 우수 협력사 총 250개사에 19년째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S 부품에 대한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협력사들의 책임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협력사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국내 전역에서 계절 과일을 구입해 지역 농가 수익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모비스 뉴스 너무 많아요. 우리 모비스 임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코너가 저희 그 랭킹 이슈죠. 맞습니다. 이번 달 랭킹 뉴스로는요. 나만 알고 싶은 꿀 여행 스팟 이라는 주제로 우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MZ님은 나만 알고 싶은 휴양지 여수. 여수 밤바다. 제 고향이거든요. 로컬들이 좋아하는 맛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맛집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랑 같이 가지 마시고 나도 너랑 안 가고 싶어. 네, 한번 3위부터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3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살아있네 갱상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 경상도. 경상도인데요. 울산의 심리대밭 은하수길. 그 은하수길이라고 하면 저 은하수가 보여서 은하수길인가요? 그렇죠. 영어로 갤럭시잖아요. 저는 애플. 애플. 저는 저만 알고 싶은 울산 심리대밭 은하숲길을 소개합니다. 해가 진 이후에 울창한 대나무 숲길을 걷다가 하늘 보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불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주 공간 속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여기 사실 가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행 자주 다니시네요. 저요? 일을 하셔야지.
아, 순간 부캐가 바뀐 줄 알았어요. 2위 가볼까요? 2위로 선정된 권역은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서도 특히 우도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아, 우도 좋죠. 제주도는 우도입니다. 하루를 투자할 만해요. 스쿠터를 타고 우도 한 바퀴를 돌면서 돌아보는 경치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맛집도 많고 특히 땅콩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해수욕장물은 정말 깨끗하고 맑고 너무 아름다워서 여름 휴가를 간다면 다시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위가 제주도고 1위가 어디죠? 바로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삼척 장어항을 소개를 해주셨네요. 한국의 나폴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구글에 장어항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장난 아니게 멋지다는 걸 바로 아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바닷속 물고기를 많이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가실 때 꼭 스노클링 장비 챙겨가서 즐겨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 나폴리요? 이런 곳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나폴리는 잘 몰라요. 나폴리 어디 있는 거죠? 이탈리아인가? 나폴리 어디 있겠지 뭐. 네, 저희가 이번에 랭킹 이슈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한국에 있는 꿀 스팟 휴양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또 여행을 갈 때도 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상상을 더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진짜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돼도 되나. 야. 정말 무슨 노래니 그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으로 휴가 가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랭킹 이슈 통해 가지고 울적한 마음 조금이라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전해드린 그런 꿀스팟 여행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별도의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인조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꼭 참고하셔서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랭킹 이슈를 통해서 오늘 또 휴양지인지 알아봤고 제 다음 코너죠. 오비스 인터뷰. 아, 중요한 코너죠. 이번 화에도 엄청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 한 달 동안 기대했잖아요. 요즘 ESG 말 많잖아요. ESG의 아버지죠. Fathers of ESG. 발음 좋은데요. ESG 추진 사무국 프로세스 혁신을 담당하는 이현복 상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ESG 추진 사무국의 이현복 상무입니다. 무브스뉴스 2화 저희 인터뷰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오시게 된 소감 한마디. 굉장히 얼떨결에 그냥 승낙을 했던 것 같고 마침 그 전에 이제 봤어요. 조회수가 한 7,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하고선 확 떨어지면 이거 완전히 망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부담도 크고 기대도 크고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10,000뷰가 넘지 않을까. 연예인 같으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ESG 맨날 이렇게 듣는데 ESG가 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대외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재무지표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점점 쌓여왔고요. 그런 재무지표를 떠나서 지금 얘기한 ESG, 그러니까 환경,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가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신용평가사라든지 대평가기관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또 미국 세계 최강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촉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리백이라는 또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REF는 아는데 완전 옛날 가사 아니에요? 이별 공식 몰라? 이별의 공식이 있어요. 상무님 혹시 REF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이 상무님 역시 REF 세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외로울 뻔했어요.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리백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요즘 들리고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 아리백은 그냥 용어 자체는 리뉴얼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다 이런 의미의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업장들의 전력 에너지를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런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2030년까지는 전체 사업장의 60%, 50년까지 100%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근본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와의 이별 공식이네요. 그렇죠. 어쩐지 이름이 비슷하더라고. REF랑 RE. 야, 이번 거 좀 칭찬. 괜찮아. 이번 거 칭찬. 근데 그게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어요. 또 전력 사용량 자체가 한 100기가와트아워를 넘는 기업만 되기 때문에 그 현대차 기업 그룹에 대해서도 모든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애플, 구글 굉장히 큰 기업들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 소비재 기업 중에는 어떤 대외 이미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샤넬 이런 데도 실제로 가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현대모비스도 가입을 선언을 했는데 이런 대단한 기업들과 어깨를 또 이렇게 나란히 하게 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공급망들의 어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독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룹에서 5개사가 이번에 총 그 아리백 전환을 선언을 했고 가입을 할 예정인데 저희는 40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아리백 가입 선언을 한 겁니다. 어우, 정말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 아리백은 ESG 경영에서 E,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S와 G에 대한 부분은 그럼 저희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CSR이라고 해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반에 하였고 모비스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기부 하이킹도 있고 주니어 공학 교실도 있고 청소년 공학 리더. 그런 활동들 외에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어떤 보조기구들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이 어려운 가정들을 임직원들이 그 성금을 모아서 기부하기도 하고 비대면 접촉 가능한 상황에서 사회활동들을 계속 영위해가고 있어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해가지고 사회도 풍족해지면서 기업 자체에 대한 이익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사회 활동들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CSR로 가지고 있던 저희 팀 역할도 CSV 전략팀으로 좀 전환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더 발굴하고 개발을 할 예정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G,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현대모비스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기업 내 지배구조 이런 활동들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IR금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벨롭화 시키면서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버넌스 측면에서는 이런 ESG 운영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을 40년, 50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속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열심히 해야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시는 주주분들도 믿고 저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훌륭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또 그 질문이야. 이거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고 있는 노력들이 대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또는 그게 진짜로 달성이 가능한 건지 예측하거나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문장님 ESG에 대한 기획 자체를 작년부터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스타디하시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룹에 있는 계열사라든지 다른 회사보다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저희 기획 부문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커리어 마켓을 이용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이제 좀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여기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사무국 내 이제 매니저들이 있어요. 항상 좀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행하는 목표가 굉장히 길잖아요. 30년, 40년. 야, 그때까지 다닐 게 앞만 봐도 너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좀 멈칫멈칫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책임은 제가 집니다. 열심히만 하세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그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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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SG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또 코너입니다. 왜 이렇게 신나셨죠? 1화 때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다음 코너 어떻게 민지 리포터님 준비하고 계시죠? 민지 오늘 안 왔어요.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출연료가 어차피 기다렸어요. 잘린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보화 추진팀의 양수연 책임 매니저님이 리포트 해주실 예정입니다. 양수연 책임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많이 지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현대모비스의 영상 컨텐츠들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지난 겨울 1000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볼트와 너츠의 환생 스토리 그 2탄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볼트와 너츠가 소프트웨어로 환생하는 스토리로 현대모비스의 미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신선한 이야기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현대모비스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행 컨텐츠는 한모금 시즌2 강철 부서 발행 소식입니다. 강철 부대를 벤치마킹해 현대모비스의 현장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강철 부서의 직원들을 만나 솔직담백한 수다를 나누고 힐링 전문가 박상미 교수님도 모셔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본 콘텐츠인데요. 어서 빨리 클릭!
부탁드려요. 세 번째 컨텐츠는 귀염뽀짝 에이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컨텐츠죠. 모비딕 12화 발행 소식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혁명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연구원분들과 기술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현대모비스에서 개발된 디지털 클러스터 기술들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많은 차종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컨텐츠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캡틴 마북 발행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다양한 신기술을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통해 알리는 컨텐츠인데요. 발행이 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멋진 모습으로 캡틴 마북 시리즈가 이어진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달엔 이렇게 4가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8월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컨텐츠 리포터 양책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리포트까지 만나봤는데요. 민지 리포트보다 훨씬 나은데? 민지 이미 이제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행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책임님. 아, 민지는 이제 잊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콤포트 코너에 캡틴 마북 얘기 나왔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캡틴 마북 때문에 그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블라인드 공감 뭐 엄청난 이슈였어요. 우리 임직원들께서 정말 건설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수렴을 해서 캡틴 마북 시리즈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고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참여를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정하게 랜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첨자분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메일 안 주시면 제가 꿀꺽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빨리, 같고요. 빨리. 자, 그럼 이제 오늘 무브스 뉴스 또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를 하고 끝낼 시간이 왔죠? 또 이게 한 달 어떻게 기다리죠? 다음 달에 또 볼 수 있겠죠? 아 맞네, 그걸 모르는구나. 아 오늘 작별 인사하는 거지. 이별 공식. 그놈의 이별 공식. 이따 집에 갈 때 생각난다. 아니. 자, 그럼 이번 달 무브스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브스 뉴스의 KD MZ였습니다. 뉴바. 안녕하세요. 무브스 뉴스의 KD입니다. 뉴하하고 들어가. 뉴하. 뉴하. 안녕하세요. 무브스. 같이 해야 되고 펜 놓으시고 두 손으로. 알았어. 설문 하셨어요? 했죠. 저는 저만 알고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이기적이시네요. 개인주의적인 걸 하죠. 같은 거 아니야? 저희 KD님은 어디? 저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만 알고 싶어요. 대본은 비밀이 아닌데. KD님은 혹시 뭐 저 KD 말고 저 MZ. 내가 KD구나. 나쁜 노래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돼도 되나? 미안하다. 나 상상 속에 너가 생각이 났어. 노이즈 몰라, 노이즈? 노이즈 소음 98데시벨 주식 투자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어떻게 골라요? 뜰 것 같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감으로 배팅을 했는데 둘 다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아까 새로운 사실이었다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좀 그렇게 말해주세요. 네, 어떤 사실인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뭐라고요? 알았어요. 어떤 사실이죠?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